4개 정권 중, 역대 정권 중에 문재인 정부의 이 주요 경제 분야에서의 실제 지표는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오늘 조선일보에서는 역시 임기 반환점을 둔 문재인 정부의 시점을 맞아서 10개 경제 성적표를 역대 정권과 비교를 해서 한 그래프로 작성을 한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단은 경제 성장률만 보면요. 노무현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를 거쳐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는 이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경제 성장률이 2%대에서 멈추고 있다. 어쩌면 2%도 안 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를 보면 그래프의 하락세가 문재인 정부에서 4개 정권 중에 최저치다. 경제 성장과 관련돼서.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 소득 5분위 배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빈부격차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높을수록 안 좋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에서 이 빈부격차가 가장 커지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비율이 이게 참으로 역설적인데 역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비교했을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가 역설적으로 비정규직의 비중이 36.4%로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3개 경제 영역에서는 4개 정권 중에 현 정부가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제 침체의 원인에 대해서 집권 여당에서 야당 탓으로 돌리는 발언이 나와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금년도의 경제 성장률이 2%대가 깨진다라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금액은 1조 8천억 원입니다. 금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을 100일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2.5개월 늦어졌죠. 8,567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만약에 금년도의 경제 성장률이 2%대가 깨지면 이 책임은 특히 자유한국당이 져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자, 안용환 의원님. 2% 경제 성장률에 못 미치면 이 책임은 야당에게 있다라는 여당 의원의 발언이었는데 이게 논란인데 국정 운영과 어쨌든 경제 성장의 주 역할은 집권 여당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에요? 뭐 자유한국당에게 핑계를 대고 싶겠지요. 뭐 과거에는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낮다는 등 무슨 뭐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 그렇다는 등 또 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등 이야기했는데 굳이 자유한국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유한국당이 더 세게 여당을 비판하고 지적하지 못했던 그 점이 있을 겁니다. 아, 브레이크를 못 걸었던 그렇죠. 게 그 점이 있으면 자유한국당 잘못이에요. 그러나 저걸 지금 2%대 달성 못함을 자유한국당으로 져야 한다는 것은 저건 이제 정말 비논리적인 이야기고요. 자꾸 2%에 목매단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60년대 후에 경제개발한 이후에 2% 경제 성장을 달성 못한 게 딱 3번밖에 없었습니다. 80년 석유 위기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2097년 경제 위기, 2008년 금융 위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체감했던 엄청난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그때만 2%를 달성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2% 달성 못한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도 없는데 그럼 결국 이 정부가 정책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적 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그 조선일보 보도에서 도표 보여줬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이 정부가 아파야 할 대목이 바로 소득 격차의 확대입니다. 지금 소득 5분위 배율이란 건요. 가장 잘 사는 상위 20%와 가장 못 사는 20% 사이에 그 소득의 차이인데요. 저 숫자를 보면은 오히려 이명박 정부 말기에 4.68배, 박근혜 정부 말기에 4.73배였습니다. 보수 정권 하에서 오히려 소득 격차가 작았습니다. 오히려 서민을 위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한다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폭 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더 컸습니다. 이럴 때문에 아주 뼈아픈 그런 통계일 수밖에 없고요. 저건 무슨 뭐 보수학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인 통계청에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국은 이 이유는 뭐냐? 자, 문재인 정부가 시작할 때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했습니다. 최저임금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소득 차이를 격차를 죽이겠다 했는데 더 늘어났어요. 열정은 좋았습니다. 이런 열정을 막 3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생산적인 흥분 상태.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제가 보면 비생산적인 흥분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아니 뭐 소득주도 성장 말은 좋아요. 열정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뭡니까?
정치인의 국가 운영자의 최고의 덕목은 책임감입니다. 전혀 책임감이 없는 말뿐인 정책을 해왔습니다. 장하성 씨 그동안 이야기했어요. 자, 내년 말이면 좋아진다. 또 그 다음에 좋아진다. 좋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구조, 소주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말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는 3류 이론 가지고 5천만 국민들을 정책 실험하고 있습니다. 정책 실험 국민, 본인들의 정책 실험이겠지만 국민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래도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더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전년에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경제 성장을 바라본 전망을 본 지표 중에 하나가 설비 투자입니다. 설비 투자가 지금 20년 만에 가장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기업들이 투자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예. 기업이 투자를 해야지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야 소비가 느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 구조인데 지금 악순환 구조로 가고 있어요. 이 정책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문재인 대통령 내년에 더 나쁜 성적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